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11장에 있는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에서는 이제 10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통계적인 추론 방법을 동일하게 생각은 하는데요. 10장과의 차이점이 있다면 10장에서는 이제 표본의 크기가 큰 경우에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다루었었는데 11장에서는 표본의 크기가 적은 경우에 다룰 수 있는 그 추론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표본의 크기가 작게 되면 앞에서 그 뒤에 더 얘기를 하겠지만 모집단의 분포에 따라서 그 표본으로부터 주어지는 통계량의 분포들이 크게 달라집니다. 따라서 우리가 앞에서와 같이 그 모집단에 상관없이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얘기를 하는 것은 어렵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특별한 모집단의 분포를 가정을 하고 우리가 추론하는 방법을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요. 자, 그러한 이제 모집단에 대한 가정 중에서 우리가 흔히 사용을 하는 정규 모집단 가정을 했을 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네.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표본의 크기가 작을 때 정규 모집단 가정 하에서 추론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10장에서 모집단의 평균에 대한 추론과 모 비율에 대한 추론을 생각을 했었는데요. 11장에서는 우선 모집단의 평균, 뮤에 대한 추론 방법을 먼저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뒤에 가서 모 표준 편차 혹은 모 분산에 대한 추론 방법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과 10장에서 이제 공통적인 주제라고 한다면 모 평균에 대한 추론인데 그 차이가 어떤 것이 있는지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면 10장에서는 표본의 크기가 큰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했었는데요. 표본의 크기가 큰 경우에는 모집단의 분포와 상관없이 모집단이 어떠한 모집단이라 하더라도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면 중심극한 정리에 의해서 X바, 즉 표본의 평균 X바는 근사적으로 정규분포를 따른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것을 이용을 했던 것인데요. 표본의 크기가 작은 경우에 대해서는 X바의 분포가 정규 분포와 가까운 그런 분포가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뿐만 아니라 n이 작은 경우에는 X바의 분포가 모집단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표본의 크기가 작은 경우에 대해서는 모집단이 어떤 모집단이냐에 따라서 추론하는 방법이 조금씩 달라져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1장에서는 여러 모집단의 분포들 중에서 우리가 흔히 다루는 정규 분포, 즉 정규 모집단 하에서 우리가 추론하는 방법, 즉 표본의 크기가 작고 그 모집단의 정규 분포를 따르는 그러한 상황에서 그 추론 방법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집단의 분포가 정규 분포인 경우에 상황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앞에서 10장에서는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이제 알거나 혹은 모르는 경우 그 동일하게 우리가 취급을 했습니다. 즉 표본의 크기가 큰 경우에는 모집단의 표준 편차 시그마가 알려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시그마 대신에 표본 표준 편차를 이제 대신 이용을 하게 되더라도 그 분포가 크게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동일한 방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n이 작은 경우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그 모집단의 표준 편차 시그마 대신에 표본의 표준 편차를
S로 대체를 하게 되면 그 확률 변수, 통계량의 분포가 크게 달라지는데요. 자, 그래서 그 두 가지 경우를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모집단의 표준 편차 시그마가 알려진 경우를 먼저 생각을 해보면, 자, 이러한 경우에는 X바의 분포는 정확하게 그 정규 분포를 이제 따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X바의 분포를 결정하는 이제 평균과 표준 편차가 다 알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규 분포를 이제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 추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모집단의 정규 분포가 되면 사실은 이제 n의 크기와 상관없이 x바의 분포는 항상 지금 보는 것과 같은 그러한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이때 시그마까지 알려져 있으면 우리가 시그마를 이용을 해서 표준화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추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제 정규 분포를 이용한 추론 방법을 그대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왼쪽에 여기 가운데 쪽에 표준화한 확률 변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그 뮤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알려져 있습니다. x바는 이제 표본으로부터 우리가 계산을 하는 것이고요. n과 시그마가 알려져 있는 경우라면 이 전체 확률 변수의 분포를 좀 알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뮤만을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을 해서 뮤에 대한 여러 가지 추론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10장에서 했던 방법을 그대로 적용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별로 이제 그 10장과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n이 뭐 작은 경우라 하더라도 정규 분포를 이용을 하기 때문에. 조금 달라지는 경우는 시그마가 알려지지 않는 경우가 될 텐데요. 이 경우에는 우리가 T 분포라고 하는 새로운 분포를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이 T 분포에 대해서 그 뒤에 가서 좀 자세히 얘기를 하겠지만, 일단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시그마가 알려져 있지 않으면 지금 이러한 형태로 표준화를 하는 것이 힘들죠. 뭐 힘들다기보다는 이제 표준을 한다고 하더라도 시그마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이것을 이용을 하기가 이제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그마가 알려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시그마 대신 S로 바꿔서 생각을 하는데요. 자, 이러한 이제 그 시그마를 S로 바꿔서 생각한 이 통계량은 앞에서의 통계량과는 다르기 때문에 분포도 다릅니다. 자, 그런데 이제 표본의 크기가 크게 되면 시그마하고 S가 어느 정도 비슷해지기 때문에 표본의 크기가 큰 경우에는 이 녀석의 분포가 뭐 정규 분포, 표준 정규 분포에 가깝다라고 해도 무방하지만, 우리가 지금 관심이 있는 경우는 표본의 크기가 작은 경우인데요. 표본의 크기가 작은 경우에는 이 녀석을 표준 정규 분포로 간주해서 우리가 계산하기가 곤란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확률 변수 자체의 그 분포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확률 변수의 분포가 정확하게 자유도가 n-1인 t 분포라고 하는 분포를 따르는데요. 그러한 분포를 우리가 활용을 해서 추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유도라는 말이 잠깐 나왔는데 자유도 그리고 t 분포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자세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여기서 S라고 하는 거는 표본의 표준 편차입니다. 즉 S제곱이 오른쪽과 같이 계산이 되는 표본 분산을 나타내는 기호입니다. 표본 분산을 쓸 때는 항상 여러분들이 여기 오른쪽은 이제 각각의, 여기서 이제 x1부터 xn은 표본을 의미하는 거고요. 표본의 관측 값을 나타내는 확률 변수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따라서 시그마 안쪽에 있는 값은 편차 제곱이 되겠습니다. 편차 제곱의 합을 n이 아니라 n-1로 나눠 준 것을 우리가 표본 분산이라고 약속을 했는데요.
지금 여기서 S제곱은 그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잠깐 언급했던 T분포가 무엇인지, 그리고 자유도가 무엇인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집단의 분포가 다음과 같은 평균이 뮤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되면 X바, 표본 평균의 분포는 N과 상관없이, 뭐 N이 작을 때든 클 때든 상관없이 오른쪽과 같은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그리고 이때에는 X바의 분포가 근사적으로 이러한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것이 아니라 X바의 분포는 정확하게 한치 오차도 없이 오른쪽과 같은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모집단의 분포가 정규 분포이면 그 모집단으로부터 추출한 임의표본이죠. 물론 임의표본으로부터 구한 X바의 분포는 정확하게 정규 분포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제 시그마 혹은 시그마 제곱이 알고 있으면 그것을 우리가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앞에서 잠깐 얘기한 것처럼 앞에 그 10장에서 했던 그 표준 정규 분포를 이제 활용한 그런 추론 방법을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이미 했으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를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시그마 혹은 시그마 제곱이 알려져 있지 않은 경우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에게 의미 있는 부분은 정규 모집단에서 추출을 하되 모집단의 분산이 알려져 있지 않은 경우에 어떤 식으로 추론을 하는지 하는 방법을 생각을 하는 것이 좀 더 현실적인 그러한 추론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물론 이제 시그마가 알려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시그마하고 이제 비슷할 것으로 추측이 되는 표본의 표준 편차 S로 이제 대체를 하겠습니다. 앞에서 시그마 대신 S로 대체를 해서 표준화 형태로 만들게 되면 X바에서 뮤를 뺀 다음에 그것을 루트 n분의 S로 나누어 준 이런 확률 변수를 우리가 생각을 이제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자, 이 확률 변수의 분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추론 방법이 이제 결정이 되겠습니다. 추론하는 이제 방법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이제 그 검정에서라면 이제 기각력을 결정하는 기준 혹은 신뢰 구간이라면 이제 그 신뢰 구간의 폭을 결정하는 이제 기준이 결국 근거가 이 확률 변수의 분포로부터 정해지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시그마 대신 S로 대체를 했을 때 오른쪽에 있는 이 확률 변수의 분포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확률 변수의 분포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데요. 지금 이 확률 변수를 보면은 모집단의 평균 뮤, 모집단의 분산 시그마 제곱에 따라서 오른쪽의 분포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오른쪽에 있는 이 확률 변수의 분포는 오로지 n에 의해서만 결정이 됩니다. n에 의해서만 달라집니다. 자, 그것을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일단은 n이 큰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그 앞에서 10장에서 그 얘기를 했던 것처럼 정규분포 근사를 통해서 그리고 또 시그마 대신 S로 바꾸더라도 이 녀석의 분포가 근사적으로 표준 정규분포를 따른다 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것을 이제 활용해서 우리가 추론을 했었는데요. 자, 물론 이 경우에는 조금 전에 우리가 가정한 모집단의 분포가 정규분포라는 가정이 굳이 필요 없습니다. 즉, n이 큰 경우에는 모집단의 분포와 상관없이 지금 왼쪽에 있는 확률 변수의 분포가 근사적이긴 하지만 표준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이미 앞에서 다루었던 방법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좀 더 관심이 있는 것은
n이 큰 경우가 아닌 경우, 즉 n이 작은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n이 작은 경우에는 이 확률 변수의 분포가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표준 정규 분포와는 많이 차이가 나는데요. 자, 그런 확률 변수의 분포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봐야 될 텐데요. 사람들이 이러한 확률 변수의 분포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그러한 확률 변수의 분포에 이름을 부여를 했는데 그 분포의 이름을 T분포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 확률 변수의 그 분포는 뮤나 아니면 시그마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n에 의해서만 이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n에 따라서 이제 이 확률 변수 분포가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n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지만 이러한 그 확률 변수의 분포는 모두 T분포다 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n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러한 특성을 그 T분포의 자유도를 사용을 해서 하나의 이제 파라미터가 되겠죠. 정규분포에서도 이제 평균과 분산에 따라서 다양한 정규분포가 있는 것처럼 T분포도 T분포라고 부르는 분포는 딱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그 T분포를 이제 다 구분하지 않고 그냥 T분포다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그 세부적인 T분포를 이제 구분을 할 때는 자유도라는 이름으로 이제 구분을 하려고 하는데요. 왼쪽과 같이 표본의 크기가 n인 그러한 표본으로부터 계산이 되는 구해지는 이 확률 변수의 분포는 자유도가 n이 아니라 n-1인 T분포가 된다. 혹은 T분포라고 이제 부르겠다. 라고 사람들이 왼쪽에 있는 확률 변수의 분포의 이름을 T분포라고 정했습니다. 자, 물론 이 경우에는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조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모집단이 정규 분포인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n이 작은 경우든 큰 경우든 상관없습니다. 정규 모집단을 따르면 모집단이 정규 분포가 되면 왼쪽에 있는 확률 변수 분포는 자유도가 n-1인 T분포가 되는데요. n이 작은 경우에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는 n이 큰 경우에는 이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왼쪽에 있는 확률 변수의 분포가 근사적으로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는 사실을 이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n이 큰 경우에는 굳이 뭐 T분포를 도입을 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n이 작은 경우에는 앞에서 얘기한 그러한 정보를 우리가 적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T분포가 필요한 건데요. 자, 그래서 이제 n이 작다라는 그런 케이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한 거긴 하지만 모집단의 정규분포일 때 왼쪽의 확률 변수가 T분포를 따른다라는 사실은 n의 크기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위에서와는 달리 왼쪽에 있는 확률 변수의 분포는 정확하게 항상 T분포가 됩니다. 근사적인 것이 아니라. 자, 그래서 그 T분포라는 말이 사실 이제 새롭게 나와서 도대체 T분포가 어떤 것인 건가 조금 답답하게 좀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여러분들은 왼쪽에 있는 확률 변수의 분포는 n에 따라서만 달라질 수 있는데 n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그런 모든 확률 변수의 분포를 전부 T분포라고 부르겠다라고 약속을 했다. 그리고 n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을 이제 자유도라는 표현을 써서 이제 구분을 한다. 그런데 왼쪽에서처럼 표본의 크기가 n인 경우에 이 확률 변수의 분포가 자유도가 n인 것이 아니라 자유도가 n-1인 T분포라고 부르기로 했다라고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n이 1인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자, n이 1인 경우는 모집단으로부터 표본의 크기가 1인 것을 이제 추출을 하는 것이니까 그런 경우에는 x바는
그냥 하나 그 자체의 값과 동일합니다. 자, 그런데 S 표본의 표준 편차는 어떻게 될까요? 표본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S는 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S를 계산하는 식을 보면, 다시 잠깐 뒤로 돌아가 볼까요? 자, 오른쪽과 같은 이제 계산인데요. 자, n이 1인 경우를 보면 그 x1하고 x반은 동일하기 때문에 이쪽은 0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가 n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n-1로 나눠야 되기 때문에 이 식은 n이 1일 때는 적용할 수 없는 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이러한 확률 변수는 최소한 n이 2보다 작거나 클 때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n이 2일 때는 오른쪽을 보면은 n-1이니까 자유도가 1인 t분포라고 이름을 붙인 거고요. 왼쪽이 n이 3인 경우에는 자유도가 2인 t분포라고 이름을 붙인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t분포의 모습을 조금 이따 볼 텐데요. 일단 t분포가 어떻게 등장을 했는지 하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할 수 있도록 좀 정리를 해보면, 정규 모집단이 있고,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이 있고, 그 모집단으로부터 추출한 이제 표본, 임의 표본이죠. 랜덤 샘플. 그 표본을 이제 x1부터 xn이라고 할 때, 표본 평균 xbar을 계산하는 식은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을 것 같고요. 표본 분산을 계산하는 식은 앞에서 본 것처럼 편차 제곱의 합에서 합을 n-1로 나눠준 값을 이제 그런 통계량을 표본 분산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물론 이제 표본 분산을 계산하기 위해선 n이 2보다는 같거나 커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정규 모집단에서 표본을 추출해서 xbar s제곱을 이렇게 정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xbar 마이너스 뮤를 루트 n분의 s로 나눠준 확률 변수를 생각을 해보면, 이것이 하나 이제 확률 변수니까 어떤 분포를 가지고 있을 텐데, 이 녀석의 분포는 뮤나 시그마에 따라서는 전혀 달라지지 않고 오로지 n에 따라서만 달라질 수 있는데, n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이런 확률 변수의 분포는 모두 t분포다 라고 부르려고 한다. 그리고 n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런 특성을 자유도라는 이름으로 이제 구분하겠다. 다음과 같이 표본의 크기가 n일 때 이와 같은 확률 변수의 분포는 자유도가 n-1인 t분포를 따른다 라고 우리가 부르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확률 변수의 분포를 우리가 t분포다 라고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이 확률 변수를 이제 간단하게 표현을 할 때 t라고 쓰겠습니다. 즉, 여기 있는 t는 오른쪽에 있는 확률 변수를 나타내는 어떠한 확률 변수의 이제 기호가 되는 것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t분포에서의 t는 이제 어떤 분포를 지칭하는 그냥 고유명사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그 t를 갖게 쓰는 이유는 이 확률 변수가 t분포를 따른다라는 것을 이제 고려한다면 t라고 쓰는 게 가장 편리하기 때문에 t분포라고 쓰는 것인데요. 어떤 확률 변수가 자유도가 n-1인 t분포를 따른다 라는 표현을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줄여서 쓰기도 하겠습니다. 즉, 어떤 확률 변수가 자유도가 n-1인 t분포를 따른다 라고 할 때 이렇게 물결 기호를 쓰도록 하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어떤 분포인지를 이제 나타내는 간단한 기호를 쓸 텐데, t분포이기 때문에 t라고 쓰고, 자유도는 이제 괄호를 열고 그 안에 자유도 값을 넣겠습니다. 즉, 왼쪽은 자유도가 n-1인 t분포니까 오른쪽과 같이 괄호 안에 n-1을 넣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t분포가 어떻게 만들어진다 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T분포가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들이 좀 감을 얻기 위해서는 지금 앞에서 얘기한 이 확률 변수도 연속 확률 변수일 텐데, 왜냐하면 정규 분포를 따르는 이제 분포를 생각을 한다는 얘기는 x1부터 xn들이 연속 확률 변수로 이제 취급을 한다라는 것이겠고, 그런 연속 확률 변수로부터 계산한 x바나 s제곱도 연속 확률 변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연속 확률 변수들을 가지고 만든 이 t라는 확률 변수도 당연히 연속 확률 변수가 되는데요. 연속 확률 변수가 어떠한 확률 분포를 갖는다 라는 것을 우리가 결정을 하고, 또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결국 그 연속 확률 변수의 확률 밀도 함수가 어떻게 되는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까지는 T분포다 라는 이름만 얘기했는데요. T분포의 모습을 이제 한번 좀 살펴보기 위해서 T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를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다음과 같이 T분포의 확률 변수는 표준 정규 분포의 확률 변수의 확률 밀도 함수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지금 같은 색깔로 지금 되어 있어서 구분이 안 갈 수도 있는데, 여기 그 가운데가 0입니다. 즉 표준 정규 분포의 그 평균이 0이죠. 자, 표준 정규 분포가 y축에 대해서 대칭인데요. 그런 것과 비슷하게 자유도가 1이건 자유도가 2건 자유도가 3이건 T분포는 항상 y축에 대해서 대칭인 그러한 분포입니다. 자, 그리고 표준 정규 분포하고 비슷하게 종 모양 분포를 갖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칭적인 거죠. 그리고 이제 그 T분포를 따른 확률 변수가 가지는 값은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른 확률 변수가 가지는 값처럼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 모든 실수 값을 다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수평축을 보면은 물론 이제 그 확률이 뭐 한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를 이제 넘어가게 되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만 그림을 그렸는데요. 뭐 이론적으로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값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표준정규 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하고 T분포의 이제 확률 밀도 함수가 굉장히 유사하다, 이런 비슷한 특성을 갖고 있다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이제 그리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앞에서 그 T분포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다, 자유도라는 이름으로 이제 구분을 하겠다 라고 했는데요. 자, 자유도에 따라서 T분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가운데 그 y축 근처를 보면은 표준 정규 분포에서의 확률 밀도 함수 값이 가장 큽니다. 자, 그리고 자유도가 5하고 2만 일단 비교를 해보면, 자유도가 5인 T분포에서 그 0일 때의 확률 밀도 함수의 값은 표준 정규 분포일 때보다 좀 떨어집니다. 그리고 자유도가 5에서 2로 더 떨어지면 이 가운데 그 0일 때 확률 밀도 함수 값은 더 작아지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쪽 그 y축 근처에서, 즉 그 값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제 0 근처에서 생각을 해보면 표준 정규 분포가 가장 높이가 높고 그 T분포는 그거보다 높이가 낮은데, 자유도가 낮을수록 그 높이가 낮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될 텐데요. 자, 이러한 이유 때문에 여기 0 근처가 아니라 오른쪽 끝이나 왼쪽 끝에서 생각을 해보면, 즉 오른쪽 끝이나 왼쪽 끝을 우리가 보통 꼬리라고 부르는데요. 꼬리 부분을 보면 확률 밀도 함수는 이제 전체 그 확률 밀도 함수 아래쪽에 넓이가 1이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 0 근처에서 높이가 낮게 되면 전체 넓이를 1로 이제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꼬리 쪽에서는
그만큼 더 넓이를 이제 확보를 해야 되겠죠. 자, 여기서처럼 그 약간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표준정규 분포를 보면 이렇게 그 영인돼서는 높이가 높다가 그 양쪽으로 가면서 점점 낮아지다가 꼬리 쪽에 가보게 되면 다른 T분포들보다 높이가 작습니다. 자, 그리고 자유도가 5인 걸 따라가 보면 이렇게 해서 중간으로 갑니다. 그리고 자유도가 2인 거는 여기가 높이가 낮기 때문에 더 꼬리가 두꺼워집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거를 이제 꼬리 입장에서 얘기를 하자면 표준 정규 분포가 꼬리가 가장 그 얇고 자유도가 5인 T분포가 그 다음으로 꼬리가 좀 두껍고 자유도가 2인 T분포가 가장 꼬리가 두껍습니다. 이 경우에는 즉 T분포는 표준 정규 분포보다 꼬리가 두꺼운데 자유도가 작을수록 꼬리가 두껍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확률 밀도 함수의 특성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것을 위해서 그 확률 밀도 함수를 한번 우리가 R을 사용해서 그림을 그리는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T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의 식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쓸 수는 있지만 굳이 여러분들이 그 복잡한 식을 기억을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대신에 여기서는 R 스튜디오에서 그 확률 밀도 함수 값을 계산을 하는 함수가 있는데 그 함수를 이제 활용해서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이제 그 R 스튜디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지금 우리가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 거는 자유도가 5, 10, 30인 그러한 T분포를 이제 그림을 그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 같이 비교하기 위해서 표준 정규 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를 이제 같이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검은색으로 이제 검은색 실선으로 그려진 이 확률 밀도 함수는 자유도가 5인 T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인데요. 파란색은 자유도가 10, 빨간색은 자유도가 30으로 자유도가 커질수록 그 0 근처에서는 이제 높이가 올라가고 있죠. 자유도가 아무리 커진다고 하더라도 점선으로 표시된 표준 정규 분포보다는 이제 높이가 낮습니다. 자, 반대로 이제 꼬리를 보면 꼬리가 검은색 실선이 가장 두껍죠. 그리고 파란색, 그 다음에 빨간색, 그 다음에 점선 순서입니다. 즉 자유도가 낮은 T분포가 꼬리가 가장 두껍고 자유도가 올라갈수록 점점 꼬리가 얇아지긴 하지만 표준 정규 분포만큼 꼬리가 더 얇아지진 않는다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사이버 캠퍼스에 올려둔 파일을 이제 그 기준으로 해서 한번 T분포와 관련된 몇 가지 함수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러한 그림을 한번 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R 스튜디오로 넘어가 보면, 네, 여기 R 스튜디오가 있는데요. 네, 여기 이게 아니라, 네, 좀 열어봅시다. 자, 네, 처음에 이제 T분포와 관련된 함수들의 의미를 조금 얘기를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지금 설명을 해 두었는데요. 처음에 있는 함수가 DT라는 이름의 RStudio에서의 함수입니다. 자, 이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은 괄호를 열고 두 개의 값을 입력을 하는 건데요. 첫 번째 값은 우리가 이제 알고 싶은 그 확률 밀도 함수에 대해서 어떤 값에서의 확률 밀도를 알고 싶은가 하는 그 값을 이제 입력을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입력 값은
t분포의 자유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dt 2,10이라고 쓰게 되면 자유도가 10인 t분포를 생각을 하고 그러한 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를 생각을 합니다. 확률 밀도 함수를 fx라고 할 때 앞에서 2를 넣었기 때문에 x가 2일 때의 값, 확률 밀도의 함수의 값을 계산을 하는 그러한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비슷하게 이번에는 이제 여기 앞에 마이너스 2를 넣게 되면 비슷하게 자유도가 10인 그러한 t분포에 대해서 확률 밀도 함수를 fx라고 한다면 f의 마이너스 2 값을 계산하는 그러한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실행해 보면 두 값이 동일하게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t분포는 y축에 대해서 대칭적으로 생겼기 때문에 자유도가 동일할 때 2를 대입을 하나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하나 동일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이용을 해서 이제 그림을 좀 그려보고 싶은데요. 이제 확률 밀도 함수의 그림을 이제 그려보기 위해서 일단 x축에 해당하는 값들을 여러 개를 얻겠습니다. 자, 여러 개의 그 값들을 이제 우리가 얻을 때 시퀀스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을 우리가 앞에서도 몇 번 했던 것 같은데요. 다음과 같이 마이너스 6, 6, 그 다음에 바이 이퀄 0.1이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 구간 마이너스 6에서 6 사이에서 0.1 간격으로 바이 다음에 있는 이 값을 기준으로 그 간격으로 값을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값을 생성을 한 것을 벡터 형태로 이제 알려주는데요. 자, 그 결과를 x라는 이름의 변수에 저장하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x를 이렇게 타이핑해 보면 값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가장 첫 번째 값은 마이너스 6.0이고요. 가장 큰 값은 6.0입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5.9, 마이너스 5.8과 같이 0.1 간격으로 값을 하나씩 자동으로 만들어 줍니다. 자, 이런 x 값을 얻은 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dt라고 하는 함수에 2라고 앞에서는 대입을 하거나 혹은 마이너스 2를 대입을 했는데요. 자, 그때는 이제 하나의 값만 대입을 했는데 여기에 값을 벡터 형태로 여러 개의 값을 이제 입력을 하게 되면 자유도가 10인 t분포에서 확률 밀도 함수 값을 계산하되 우리가 입력한 값이 여러 개가 있으면 그 여러 개의 값 하나하나들마다 확률 밀도 함수의 값을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이 함수로부터 얻어지는 값은 x에 들어가 있는 그 값의 개수만큼 값을 이제 계산을 할 텐데요. 그 결과를 y라는 변수에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y에 저장을 하고 나면 y에 이제 동일하게 121개의 값이 있는데요. 여기 있는 값이 앞에서 x의 값 하나하나들마다 자유도가 10인 t분포에서의 확률 밀도 함수 값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얻은 값을 이용해서 이제 그림을 좀 그려보죠. 자, 그림을 그리는 방법은 플랫을 쓰면 됐었습니다. 플랫에 x 좌표에 해당하는 점들 그리고 y 좌표에 해당하는 점들을 벡터 형태로 이제 입력을 하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의 y는 자유도가 10인 t 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 값대로 우리가 계산을 앞에서 했기 때문에 결국 이와 같이 하게 되면 마이너스 6에서 6 사이에서 자유도가 10인 t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의 값을 여러 개를 계산해서 그것들을 이제 이어서 이제 그림을 그리게 될 텐데요. 자, 다음과 같이 P라고 한다면 타입을 지금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잠깐 보면 지금 이게 크게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잠깐만 크게 보도록 하죠. 네. 자,
이와 같이 이제 마이너스 6에서 6까지 점들을 우리가 얻어내고 각각의 점들에서 자유도가 10인 t분포 확률 밀도 함수 값을 이제 얻어서 그걸 y라고 부른 다음에 그것을 이제 플랫에 넣어서 그림을 그리되, 자, 이런 것은 지금 이제 각각의 값들을 이제 점을 찍어서, 동그라미 점을 찍어서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확률 밀도 함수를 이제 그림을 좀 자연스럽게 나타내려면 이 점으로 나타내는 것보다는 점과 점 사이를 이제 직선으로 연결하면 조금 더 자연스러운 모습을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럴 때는 타입 다음에 L이라고 입력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오른쪽과 같이 앞에서 우리가 그림을 그린 것과 거의 비슷하지만 그 점점점을 이제 연결을 해준 겁니다. 선분으로.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선택한 점들이 꽤 많기 때문에 점점을 이제 선분으로 연결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좀 부드러운 곡선으로 보이겠습니다. 자, H라고 이제 타입 입력을 하게 되면 조금은 좀 다른 모양인데요. 마치 이제 히스토그램과 비슷하게 막대를 이용해서 나타내는 그림을 그립니다. 자, 물론 우리가 플랫으로 이제 그림을 그리게 되면 그 이전에 그림을 그렸던 거는 이제 없어지고 새롭게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요. 어떠한 그래프 상에서 여러 개의 곡선을 그릴 때는 라인즈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을 할 텐데, 자, 그럴 때 사용하는 방법은, 자, 물론 여기서 타입은 n이라고 쓰게 되면 아무것도 그리지 않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을 보면 빈 그냥 그 공간만 지금 있는 상태인데요. 이때 x하고 y를 이용해서 라인즈라는 함수를 이제 사용을 하게 되면 처음에 플랫을 통해서는 이제 겉에 있는 그냥 그 프레임만 이제 만들었다가 라인즈를 통해서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거죠. 자, 라인즈를 이용을 할 때는 기존의 플랫을 통해서 그림을 그리거나 그리지 않았거나 그 위에 덧붙여서 그림을 그립니다. 따라서 여러 개의 곡선을 그릴 때는 플랫으로 일단 그림을 그리고 라인즈를 여러 번 사용을 해서 그림을 계속 추가하는 형식으로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그 t분포와 관련해서 소개한 함수는 dt인데요. 자, 이것을 기억할 때 앞에 있는 d는 확률 밀도 함수를 계산을 하기 때문에 density function,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을 계산을 하기 때문에 이제 d라고 쓴다. density의 d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t는 t분포니까 이제 t라고 쓴다 라고 기억을 하면 될 텐데요. 이와 비슷하게 우리가 그 정규분포에 대해서도 dnorm 혹은 뭐 pnorm, qnorm, rnorm이라고 하는 함수들을 사용을 했는데, 그것과 비슷하게 t분포에서도 dt가 아니라 pt 혹은 qt 혹은 rt라는 함수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그 정규분포의 그것과 굉장히 유사한데요. 첫 번째 pt는 어떤 기준값을 이제 주게 되면 그 기준값보다 같거나 작아지는 누적 확률을 계산을 하는 함수입니다. 자, 그런데 t분포는 자유도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 두 번째 값에다가 자유도를 입력을 합니다. 즉, 첫 번째 이 함수를 사용을 하게 되면 자유도가 10인 t분포에서 1보다 같거나 작게 나올 확률이 되겠습니다. 자, qt는 이러한 pt라는 함수의 역함수에 해당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먼저 이 값을 계산해 보면 자유도가 10인 t분포에서 1보다 같거나 작게 나올 확률은 0.829인데요. 자, qt에다가 p를 입력을 해보면 qt에는 하위 그 확률을 입력을 합니다. 즉
어떤 값보다 같거나 작아지는 확률이 0.829가 되는 기준값을 찾는 함수가 qt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t분포가 자유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자유도가 10인 경우라면 10을 이제 두 번째 값에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1을 넣었을 때 자유도가 10인 t분포에서 1보다 같거나 작아질 확률이 p였기 때문에 qt를 통해서 계산한다면 q값이 1이 나와야 되겠죠? 자, 1이 나오는지 보니까 네, 정확하게 1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t와 qt는 역함수 관계에 있다라는 것이 이 경우에도 동일하게 성립을 합니다. 자, 그리고 rt는 t분포를 따르는 그러한 이제 표본을 추출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함수죠. 앞에 있는 r이 랜덤 넘버의 r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도 자유도가 10인 그러한 t분포를 생각을 해서 표본을 추출을 하는 것인데, 자, 여기서는 표본의 크기가 7입니다. 그래서 해보면 모두 7개의 값이 추출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기본적인 함수들을 사용을 해서 자유도가 표준연기분포, 그 다음에 자유도가 5, 10, 30인 t분포 모두 이제 4개가 되겠죠. 이 4개의 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를 같이 한번 앞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그림을 그리는 연습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한 46분 정도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잠깐 이제 멈추고 한번 나머지 시간 동안 연습을 좀 해보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려고 하는 목표는 앞에서 본 것처럼 지금 이러한 색깔이나 이러한 모습으로 지금 그림을 이제 그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는데요. 자, 이것을 앞에서 소개한 t분포와 관련된 RStudio R의 함수를 이용을 해서 그림을 그려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연습이 다 끝나면 다음 시간에 같이 한번 어떤 식으로 그릴 수 있는지를 같이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첫 시간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